그리스 아테네 북부의 늦가을, 수확을 마친 들판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는 동안 평소 숲속 생물들을 보호하던 낙엽층은 몇 주간의 폭우로 씻겨 내려가 버렸습니다. 영양 공급의 주요 원천이었던 자연 먹이가 부족해지자 멧돼지 무리는 먹이를 찾아 깊은 숲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작지 근처로 다가오면서 멧돼지들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현장 조사팀은 지역 사회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농업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일찍 행동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근 산맥 기슭 부근에서 여러 차례 소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따라 일행은 이른 아침 작은 마을을 출발하여 진흙탕과 험준한 바위투성이 길을 지나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한 후 일행은 흩어져 넓은 경계선을 형성하고 다양한 관측 지점에 자리를 잡은 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애쓰던 일행에게 갑자기 멧돼지 떼가 껴했지 반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멧돼지들은 순식간에 일행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관찰자 중 한 명이 신중하게 조준한 후 통제된 상태에서 총을 발사하여 첫 번째 목표물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관리와 관련된 많은 일과 요구로 가득 찬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초기 구역의 보안을 확보한 후 일행은 새로운 구역을 향해 숲길을 따라 더 나아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형체가 길을 가로질러 움직였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재빨리 움직여 그 형체를 발견하고 추격했습니다. 이렇게 협력적인 위치 파악과 시기적절한 계산을 통해 여러 마리의 멧돼지를 추가로 포획하여 경작지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룹의 경험, 많은 구성원 중 한 명이 예상했던 동쪽 방향이 아닌 서쪽 방향으로 그룹을 이끌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공 감시 기술을 사용한 결과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목표물이 나타났는데 예상대로 감시구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격 타이밍 덕분에 그 동물은 인근 농경지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힐 수 없었습니다. 일행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덤불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주의를 끈 것은 덤불 속에 숨어있는 멧돼지였습니다. 일행은 정확한 조준 후 정밀하게 조절된 사격을 통해 멧돼지를 제압하는 시범을 보이며 야생동물 관리에서 인내심과 전략적인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숲에 살아남은 동물들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동이 숲 전체로 퍼져나가자 흩어졌습니다. 얼마 후 약 15m 떨어진 곳에서 한 마리가 도망치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뒤쫓아가 정확한 사격을 가해 그 동물의 도주를 막았습니다. 그날이 끝날 무렵 대형 차량 한 대에는 작전으로 수집한 물품들이 가득 실렸습니다. 이 차량은 물품 회수를 위해 기울인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평화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했습니다. 야생동물의 파괴적인 행동으로 위협받던 들판은 이제 더 이상 파괴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행이 귀가 준비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거대한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몇몇 무리는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일행의 존재를 알아차리자마자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다행히도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발사된 한 발의 총 덕분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이 심각한 손실을 간신히 면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만족감을 안고 일행은 오후 햇살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상황이 안정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한편 연휴를 맞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눈 덮인 땅 위에서 야생 돼지들의 활동 흔적이 다시 발견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동물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고 이는 어렵지만 필수적인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바로 그날 밤 새로운 작전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추적 장비를 장착한 대원들은 날이 밝기 전 숲속 깊숙이 들어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오랜 경험 덕분에 동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호위견들이 크게 짖는 소리가 들리자 멧돼지들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덤불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준경을 정밀하게 조정한 덕분에
멧돼지가 목표물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사격으로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조준한 두 번째 사격으로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기묘한 운명의 장난처럼 눈이 계속 내리면서 눈부시게 빛나는 지형 덕분에 시야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한 관측병이 언덕 위의 유리한 지점에서 주변을 정찰하던 중 또 다른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관측병은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사격하기 전에 시야가 트이기를 기다렸습니다. 확대 장비가 없었다면 그렇게 먼 거리에서 정확한 사격을 하는 것은 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팀의 다른 구성원들은 지역의 다른 높은 곳에서 장거리 정밀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밭을 배경으로 멧돼지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탁 트인 곳으로 걸어 들어왔고, 이는 팀원들에게 신중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공포가 남은 동물들 사이로 퍼져나가며 통제된 총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도망쳤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여러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빽빽한 숲속으로 도망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탈출구가 눈앞에 보이자 도망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그들은 이동을 준비하며 더욱 전략적인 위치를 잡았다. 적절한 순간에 발사된 한 발의 총알이 도망치던 동물 한 마리를 쓰러뜨렸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다. 바람이 상당히 강해지고 기온도 크게 떨어졌다. 팀원들은 체력을 아끼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경사가 완만한 아래쪽으로 이동했다. 탐지견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눈 덮인 공터를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형체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정확한 사격 한 발이 순식간에 그 형체를 쓰러뜨렸고 나머지 형체들도 지체 없이 사살되었다. 팀원들은 신중한 작전 조율, 인내심, 그리고 야생동물 관리 전략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인근 마을의 안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작전이 마무리되면서 과거 여러 차례 침입으로 위협받았던 농경지는 마침내 안전해졌다. 늦은 오후에 추가적인 활동 보고를 받은 대원들은 눈으로 덮인 언덕 쪽으로 신속히 향했다. 깊은 눈 덕분에 주변을 맴돌며 소란을 일으키던 멧돼지들이 남긴 발자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곧이어 하얀 설원 위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정확하고 절묘한 사격으로 목표물을 즉시 사살했다. 날이 저물면서 대원들은 지쳐갔지만 동물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멧돼지 떼가 숲 가장자리에 길게 늘어서 나타났습니다. 멧돼지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면 주변 농작물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분대원 중 한 명이 정확한 타이밍에 쏜 총에 첫 번째 멧돼지가 쓰러졌고 나머지 대원들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분대원 중 한 명이 멧돼지들이 도망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따라 재배치하여 또 다른 멧돼지를 사살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을 종식시켰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멧돼지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는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이 동물들이 깊은 숲에서 나와 농경지로 들어와 먹이를 찾고 농작물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촘촘한 야생동물 관리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깊은 숲 한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개활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발걸음 소리에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리고 침묵 속에 감도는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과연 이 팀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일행은 남쪽 숲에 들어서자마자 극도로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혹시 모를 냄새를 막기 위해 추적견들을 풀어놓았다. 개들의 맹렬한 짖음소리는 몇 분 만에 목표물이 발견되었음을 알렸다. 엄청나게 큰 멧돼지는 사냥개들을 피해 도망치려다 덫에 걸렸다. 그때 팀원 중 한 명이 멧돼지가 도망치기 전에 정확한 사격을 가해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이 첫 번째 만남 덕분에 주변의 다른 멧돼지들도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개들이 또 다른 신호를 보냈습니다. 덤불 속에서 또 다른 멧돼지가 나타나 사냥가의 중 한 마리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그 멧돼지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사살된 것은 숲속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멧돼지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냥꾼이 사냥감이 될 수 있으므로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추가 수색이 필요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즉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었고
정확한 한 발의 총성이 그 위협을 종식시켰다. 다시 숲은 고요함에 잠겼다. 그 후 팀은 인근 사탕수수밭의 멧돼지들이 피해를 입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동했습니다. 몇 분 후 두 번째 멧돼지가 덤불을 해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빽빽한 덤불에 튕겨 나갔지만 두 번째 총알이 정확하게 명중하여 멧돼지의 도주를 막았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의 다른 동물들도 사살되어 지역 농작물 보호에 대한 팀의 헌신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잠시 후 인근 지역에서 또 다른 대형 멧돼지가 팀원 중 한 명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원들의 완벽한 협동 작전을 반영하며 깊은 숲속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확성과 신속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전은 평소처럼 진행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개들이 다시 한번 상황을 알렸다. 사탕수수밭 한가운데서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 비록 권총 한 자루밖에 없었지만 팀원 중 한 명이 재빨리 행동하여 정확한 사격으로 상황을 진정시켰다. 그 후 팀원들의 노력과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마리의 멧돼지가 추가로 포획되었다. 갑자기 덩치 큰 남자가 사탕수수밭에서 나와 그들 앞 흙길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마침 작업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던 참이었습니다. 재빨리 대응한 작업자 한 명이 총을 든 채 트럭에서 내려 정확하고 타이밍 좋은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 동물이 즉시 쓰러지면서 그날의 마지막 잠재적 위험은 제거되었습니다. 이 작전 덕분에 지역의 농작물과 그 농작물에 의존을 하는 주민들은 다시 한번 안전해졌습니다.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농업평가에 따르면 미국의 멧돼지 개체수는 약 1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상당한 증가입니다. 가장 많은 개체가 서식하는 곳은 텍사스주로 미국 전체 개체수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멧돼지는 적응력이 뛰어나고 은밀한 습성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밭 가장자리에 울창한 숲에 서식하기 때문에 관찰이 쉽지 않습니다. 야생동물 관리팀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웠지만 팀은 멧돼지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숲속 깊은 곳으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은 어두웠지만 빽빽한 덩굴과 울퉁불퉁한 지형을 밝히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내와 끈기가 요구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일행은 채에 올라타 작전 지역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빽빽하게 우거진 나무와 무성한 잎사귀로 뒤덮인 숲속으로 들어섰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추적견의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알아챈 일행은 재빨리 움직여 대응에 나섰고 농경지와 야생동물 서식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또 다른 임무에 대비했다. 또 다른 임무에 대... 이 일은 처음 시작되었을 때 3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브라질로 야생 멧돼지 몇 마리가 수입되었는데 사냥 목장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멧돼지들은 식량 공급을 위해 브라질로 보내졌습니다. 그중 일부가 야생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번식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지역에 있던 사육돼지와 교배하여 자바포르코라는 새로운 잡종 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잡종 돼지를 슈퍼돼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바포르코는 지능이 높고 식욕이 왕성하며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러한 품종 간의 융합은 결국 생태계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후 개체 수가 급증하여 현재 약 250만 마리에 달하며 22개 주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농장이나 기타 농업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바포르코의 발자국이 발견됩니다. 작물 보호를 위해 설치했던 철조망도 자바포르코에 의해 끌려가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철조망은 꽤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순식간에 농부들이 한 달 내내 쏟아부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울타리를 수리하고 관계시설을 복구하고 황무지로 변한 땅을 되살리는데 수천 달러를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작물에도 피해를 입습니다.
만약 모든 현대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농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태의 보호수단인 도랑을 파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시골 지역에 있는 작고 볼품없는 도랑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현대 기술로 건설되고 만들어진 실제 도랑입니다. 마치 수술용 배수처럼 정밀하게 거대한 굴착기들이 작업을 시작하여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2m, 폭 3m로 파놓은 도랑에는 돼지가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도랑의 폭은 약 3m, 깊이는 약 2m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마토 그로소 두 술주에서 이 전략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에서는 14명의 농부가 힘을 합쳐 약 4.6km 길이의 도랑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약 3톤의 콩, 옥수수, 그리고 목초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에 소이베리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이 지역이 멧돼지에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곳이 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월 28건이었던 멧돼지 공격이 단 3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작물 수확량은 18% 증가한 반면 기반시설 복구 비용은 92%나 절감되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생산량이 워낙 많아 트럭들이 줄을 서서 무게를 제어했기 때문에 트럭들이 줄을 서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는 맨미와 삽이 때로는 총알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증거였고 농부들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경고 표지판이 없어서 트랙터나 수확기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도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거나 안반이 단단한 지역에서는 건설 비용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안반을 부수기 위해 폭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도랑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멧돼지가 건너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멧돼지들이 어디로 갈까요? 도랑을 건너갔을 때 굶어 죽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되돌아가서 다른 농부들의 밭에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총을 쏘거나 독극물을 뿌리면 되지 않느냐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지역에는 수백만 마리의 멧돼지가 있기 때문에 총기는 가격이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물질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과 기타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독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돌들을 한 움큼 부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특정 지역에서 야간 순찰을 통해 멀리서도 돼지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일부 농장에서는 자율 로봇을 투입하여 밤에 도랑을 따라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토양의 압력을 평가하고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작업은 이러한 로봇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단 3시즌 만에 8개 농장에서 320만 브라질 헤알 이상의 손실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성도 꾸준히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농업 방식의 개선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브라질 농부들에게 작물 보호를 위해 총, 독극물, 전기 울타리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지 예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구체적인 도구는 2m 깊이의 도랑을 파고 삽과 굴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격적이고 영리한 슈퍼 돼지에 맞설 때는 전통적인 전략이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담 쌓기는 브라질 농부들이 작물을 보호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삽은 총과 총알을, 도랑은 울타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흑담은 농부들이 희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농부들이 성과를 자축하던 바로 그날 새로운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능과 적응력으로 유명한 슈퍼 돼지들은 순식간에 도랑의 구멍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땅속에 터널을 파거나 얕은 곳을 찾아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돼지들이 무리를 지어 협력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통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돼지들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했던 농부들은 이제 이것이 승리한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력과 자연의 끈질긴 저항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략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구 과학자들과 농업 엔지니어들은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새로운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대학들은 자바 멧돼지의 행동 경향을 연구하기 위해 동작 감지 카메라와 GPS 목걸이를 사용하여 자바 멧돼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에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 멧돼지들은 예측 가능한 먹이 섭취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고 달의 특정 위상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농부들은 공격을 예측하고 동물들이 공격하기 전에 취약 지역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 농장에서 소리를 이용한 돼지 접근 방지 시스템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식자의 위협음을 모방한 저주파 진동을 이용하는 이 장치들은 돼지떼가 경작지에 접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농장들은 태양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이 울타리는 돼지에게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위협할 만큼 충분한 약한 전기 충격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갈등 속에서 현대 기술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반자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역사회는 기존의 방어체계 외에도 보다 지속 가능하고 선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를 단순히 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침입종인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포획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문적인 육류 가공 시설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잠재적인 소득원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포획된 고기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 가공 검사 과정을 거쳐 지역 시장에 공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철저한 관리와 위생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야생 멧돼지 개체수 감소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계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환경운동가들은 종 박멸과 생태계의 건전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이러한 잡종을 완전히 제거하면 먹이 사슬의 교란을 일으키고 이미 그 유입에 적응한 토착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로 인해 야생동물 관리 당국은 종의 완전 멸종보다는 개체수 조절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에게 지능적인 토지 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동물과 공존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작물 순환, 자연 장벽, 혼합 농업 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이 모든 기술은 작물의 피해 취약성을 줄여줍니다. 이 현상의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는 생태 관광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었다. 브라질의 이른바 슈퍼 돼지 위기는 전 세계 연구자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목격했으며, 그들은 이 현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바돼지의 역사, 생물학, 그리고 환경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교육시설까지 건설되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으로 시작된 상황은 점차 혁신과 공존을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로 변모했고, 농촌 사람들이 자연의 침입에 맞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돼지들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할 경우 국경을 넘어 인접 국가로 들어가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질병을 옮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는 돼지 이동 패턴을 감시하고 방어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한때 지역적인 문제였던 이 사안은 이제 대륙 전체의 도전 과제가 되었으며, 농업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창의성과 결속력을 시험하는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과 슈퍼돼지의 갈등 이야기는 단순히 파괴와 방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상력이 어떻게 어려움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 정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브라질 농부들은 자연이라는 게임에서 살아남는 열쇠는 지배가 아니라 적응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고 희망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사용하고 관찰에서 영감을 얻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를 이뤄냈습니다. 비록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각각의 참호, 각각의 밭, 그리고 각각의 수확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생물 중 하나와 함께 살아남고 혁신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